사람들과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은근슬쩍 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내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 두 발 물러서고 있었다는 걸요. 정말 난처합니다. 그래서 결국 치과를 찾게 됩니다. 선생님, 양치도 열심히 하는데 냄새가 난대요.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왠지 눈치로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루에 3번 꼼꼼하게 양치하고 비싼 가글까지 쓰는데도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입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상대가 살짝 뒤로 물러나는 그 순간 상상만 해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건 상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인간관계가 멀어지고 직장에서의 평가가 나빠지고 심지어 부부 사이 가족 관계까지 조용히 금이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런지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입냄새의 진짜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양치를 덜 해서도 아니고 치약이 약해서도 아니고 가글을 안 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한 군데만 바꿔도 입냄새가 기적처럼 줄어드는 핵심을 아주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치질 방법 말고 혀와 침을 관리하는 진짜 비밀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마이너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냄새? 그건 양치를 덜 해서 그렇지. 아니면 위장이 안 좋아서 냄새가 올라오는 거겠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의사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구취의 가장 큰 원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혀 위에 쌓인 설태. 두 번째, 입안이 말라있는 상태, 즉 구강 건조입니다. 먼저 혀부터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혀를 쭉 내밀어 보십시오. 혀 위에 하얗게 또는 노랗게 코팅된 것처럼 두껍게 끼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설태입니다. 이 설태 안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입안의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휘발성 황화물이라는 코를 확 찌르는 악취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맡는 썩은 냄새, 신냄새, 입에서 나는 노린내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구강 건조입니다. 우리 침은 입안을 씻어내고 세균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천연 소독약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 약을 오래 드시거나 입을 벌리고 주무시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침이 줄어들고 입안이 자꾸 마르게 됩니다. 입안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이 활동하기 딱 좋은 따뜻하고 축축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입냄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이를 덜 닦아서가 아니라 대부분 혀 위의 설태와 마른 입안에서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이 사실을 모른 채 사람들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강력한 박하향 껌을 씹고 입안을 얼얼하게 만드는 알코올 가글을 쓰고 향이 진한 사탕을 입에 물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를 더 자주 더 세게 닦습니다. 잠깐은 상쾌합니다. 입안이 얼얼하고 향도 진하게 나니까 아, 이제 괜찮겠지 싶죠. 하지만 이 방법들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강한 가글.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가글을 자주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세균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입 안점막이 더 건조해집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둘째, 껌과 캔디. 당분이 많은 제품이라면 그 당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입은 잠깐 상쾌한 것 같지만 남는 건 세균에게 차려진 밥상입니다. 셋째, 과한 양치. 이를 너무 세게 너무 자주 닦으면 잇몸이 상하고 피가 납니다. 이 피와 염증 역시 또 다른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치약향 때문에 이 정도면 완벽하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입냄새를 정말 줄이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는 이런 임시 방편 말고 진짜 핵심 한 가지를 바꾸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입냄새를 잡는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를 닦는 방식이 아니라 혀와 침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바꿔라.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혀는 깨끗하게, 입은 촉촉하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혀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첫째, 아침 양치 전에 혀부터 확인하기.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 앞에 서서 혀를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혀가 맑은 분홍색이 아니라 하얗게 노랗게 두껍게 덮여 있다면 이미 입냄새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둘째, 혀 클리너를 부드럽게 사용하기. 칫솔로 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혀 표면의 돌기들이 상해서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혀 전용 클리너,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재질의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혀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부드럽게 35번 정도만 쓸어내립니다. 중요한 건 세게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피가 나거나 아프면 잘못된 방법입니다. 살살 부드럽게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하루 12회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1번, 필요하다면 저녁에 1번. 이 정도로만 꾸준히 해도 혀 위의 세균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축침입니다. 첫째,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 한 번에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12모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직업, 강의, 상담, 설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하기 전, 말한 후에 물 한두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꼭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입 벌리고 자는 습관 줄이기. 밤새 입을 벌리고 자면 아침 입냄새는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옆으로 누워 자거나 코막힘이 심하다면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코로 숨 쉬는 습관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침샘을 깨우는 간단한 운동.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로 잇몸 안쪽을 천천히 따라 도는 운동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10바퀴, 왼쪽 방향으로 10바퀴. 턱이 살짝 뻐근할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넷째, 담배와 과도한 음주 줄이기. 담배는 입과 목, 폐의 점막을 상하게 하고 그 자체의 냄새도 강해서 입냄새의 큰 원인이 됩니다. 과도한 음주는 입 안과 몸 전체를 탈수시켜 구강 건조를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양치와 가글은 보조입니다. 입냄새 관리의 진짜 주인공은 혀 관리와 침 관리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알겠다 해서 멈추지 말고 오늘부터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1.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두 모금 마십니다. 2. 거울 앞에 서서 혀 상태를 확인합니다. 3. 혀 클리너로 설태를 뒤에서 앞으로 부드럽게 여러 번 쓸어냅니다. 4. 그 다음에 양치를 합니다. 이 순서를 한 번만 바꿔도 입냄새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음은 낮 루틴입니다. 1. 커피나 달달한 음료를 마셨다면 마신 뒤에 물로 입을 한 번 헹궈줍니다. 2. 말을 오래 했다면 말하기 전후에 물을 한두 모금씩 마셔줍니다. 3. 입이 마른 느낌이 들 때마다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면서 혀를 돌리는 운동을 10바퀴씩 해줍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낮 동안의 입냄새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 루틴입니다. 1. 잠자기 전 양치를 합니다. 2. 필요하다면 혀 클리너로 한 번 더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3.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가 입을 벌리고 잠드는 습관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합니다. 4. 방안이 너무 건조하다면 간단한 가습으로 습도를 조금 올려줍니다.
이 루틴을 12주만 꾸준히 해보시면 예전보다 아침 입냄새가 훨씬 덜한데? 이런 변화를 느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이너스.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 여전히 냄새가 심하다 싶으시다면 그때는 다른 원인도 함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잇몸 질환, 치은염, 치주염, 충치,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이 썩는 냄새, 편도, 결석, 편도에 하얗게 끼는 작은 돌 같은 것, 축농증, 만성 비염 같은 코 질환, 드물지만 위장, 간, 신장 질환과 관련된 채취.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치과, 이비인후과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와 전문의의 진료가 함께 갈 때 구취 문제는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불안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치료나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생활 속에서 혀와 침 관리, 이 딱 한 가지만 바꿔도 우리 입냄새는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신 직후에 꼭 한번 거울 앞에서 혀를 확인해 보시고 말씀드린 습관을 오늘 하루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숨이 달라지면 당신의 관계도 자신감도 조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입냄새로 고민하는 분들께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